경남 지역 공공병원 병상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옛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우체국과 농축협 등을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자체들이 차 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찰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10건에 대한 관련자를 검거하고 9건을 수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남도는 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명 추가돼 총 6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창원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거창 11명, 합천 8명, 김해 6명, 밀양, 창녕 각각 4명, 거제 3명, 진주, 양산, 고성 각각 2명, 남해, 함양 1명씩입니다. 감염 경로는 신천지교회 관련 28명과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관련 10명, 대구 경북 관련 10명, 한마음 창원병원 관련 6명, 부산 온천교회 2명, 해외여행 1명이며 4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부족한 병상 확보가 비상입니다. 병상 품앗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국 김경수 지사가 폐쇄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코로나19 발생 소식이 나온 지 불과 열흘 만에 확진자 60여 명을 넘어선 경남. 주말 최대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지만 경남은 풀어내야 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병상입니다. 전국 평균 공공병상 한 개당 인구수는 4,104명. 하지만 경남은 한 개당 11,280명으로 2.7배를 보이며 전국 최하위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구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에 서부권의 공공의료가 계속 그동안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 325 병상이 있었고 신종플루 치료 거점 병원으로 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 코로나19 전담병원은 마산의료원으로 155병상과 양산 부산대병원 60병상, 통영 적십자병원 52병상이 추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 지사는 공공의료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충분한 공공의료 자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인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우리 지역 전반의 공공의료를 감염병, 전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도 적극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환자의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코로나19. 경남도는 치료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추진 방향과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논의하고 부울경 3개 시도와 대구 경북에 각각 1억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구매하셨습니까? 정부에서 우체국과 농축협 등을 통해 일명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데요. 기다려도 살 수 없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사람들은 명품관 마스크나 다름없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판매하기 1시간 전입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시작된 대기 행렬은 3시간 만에 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모두 400장.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80명에 불과한데 판매하기도 전에 사실상 동인한 겁니다. 줄도 서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가버려가지고 지금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냥 안 기다리시고 가시려고.
80명까지 준다면서요. 기다려가지고 대수같이 기다리는데 안 돼. 저희 준다면 그것만 있으면 되지만 안 주는 거는 80명까지 준다. 그 사람들 표 받아도 그 사람 바쁘면 심하이고. 줄을 선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헛걸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번호표를 받지 못한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집니다. 저 아침 9시부터 와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거는 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선착순만 주면은 내일 또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동장님한테 주가지고 각 마을 사람한테 가구당 몇 개를 배치를 하든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하나로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시간을 공지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마스크가 입고되자마자 판매를 시작해 5분 만에 품절됐습니다. 가까스로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들도 매번 이렇게 기다려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러고 넘은 사람들은 어디 매스크 오면 10명도 모이는데 뭐 가지 말까 사람 몇십 명씩 해라는 거 이건 아니다니까. 잘못해도 하지. 24일 도내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약국에 풀린 공적 마스크는 약 32만여 장. 지난주보다 하루 수급량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포되고 판매되는 상황을 한 번 더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할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만 앞서는 행정 앞에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패스트푸드 매장처럼 차 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성은 줄어드는 반면 검사 속도는 빨라져서 경남 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검사를 받기 위한 차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차량이 선별 진료소에 들어서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검사자는 차 안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간단한 진료를 받은 뒤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검체 채취를 진행합니다. 한 4대 더 와가지고 한 10대 정도 채취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상 없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검사가 차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기하며 검사를 받았던 기존 선별 진료소와 달리 검사 과정에서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낮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는 기존 30분 이상 걸리는 대기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해 짧은 시간에 많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염 위험성은 줄이고 검사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지자체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지난 29일 진주를 시작으로 창녕과 창원, 김해 등 일선 시군으로 드라이브스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확산으로 검사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검사 방법인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확진자 파악과 감염 확산 예방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근무자 13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중단되는 것을 막고자 스스로 격리했습니다. 이들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근도 하지 않고 처리장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정무 시장은 2일 창원시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시민을 위한 자발적 격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도시 전체의 기능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노동자들께서 자진해서 13명이 3교대로 이렇게 근무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 정보나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일 가짜뉴스를 유포한 10건에 대한 관련자를 검거하고 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의심 환자는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씨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포자뿐만 아니라 공범 여부 등도 밝혀 악의적 조작적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데 지금부터 2주가 중요하다며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당국은 3일부터 긴급 돌봄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준 신천지 관련 시설 2곳을 추가로 확인해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서 폐쇄된 11곳을 포함해 모두 13곳의 신천지 관련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김해시는 매일 2번 현장을 방문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 내 신천지 교인 1,7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유증상자 11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넥센 타이어 창녕 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2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으로 생산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방역 후 3일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넥센 창녕 공장에서 일하는 30살 직원 A씨가 고열로 귀가 조치된 후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지난 28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지난 1일부터 창녕 공장을 임시 폐쇄하고 공장 전 구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통영시는 고성군 코로나19 입원 확진자가 탔던 시외버스를 함께 이용한 시민 2명을 자가 격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알려진 고성 입원 확진자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통영시는 지난달 23일 시외버스를 이용했던 동승자 2명을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해군 부사관이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시민과 시비가 붙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달 25일 자정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술집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 2층 건물 옥상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쫓아온 시민과 시비가 붙자 그대로 달아났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대구 방문 이력이 있어 해군이 코로나19 자가 격리한 상태로 이를 이탈해 외부에서 술을 마시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군사경찰로 넘겼으며 해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일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을 신청한 양산을 지역에 추가로 4.15 총선 후보자를 받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특정 한 지역구만 한정해 후보자 추가 공모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홍 전 대표를 두고 사실상 공천 배제, 즉 컷오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양산을 지역에 홍 전 대표 대신 나동현 전 양산시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정호 의원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항 갑질 논란을 빚을 김정호 의원을 컷오프하고 김해을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공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전략지역 선정 철회를 요구하며 김 의원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등 2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연 기자회견에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B씨는 A씨와 공모해 휴대전화로 고등학교 동문 1000여 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불모산 터널을 달리던 1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일 오전 10시 25분쯤 불모산 터널 장유에서 창원 방향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차량과 적재물이 모두 전소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운전자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잡풀은 탔지만 다행히 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남도는 2일 함안 7서 일반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동안 함안 7서 일반 산단 주변 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함안군이 지난해 실시한 악취관리 실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 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면 다음 달 말쯤 7서 일반 산단 306만 7천 제곱미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7서 일반 산단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사업장은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0시 15분쯤 남해군 미조면 저도에서 66세 김모 씨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연안 구조정에 태워 미조항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조항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첫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수에즈 막스급 셔틀 탱커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3,611억 원으로 건조된 선박은 2022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84억 달러로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함안군이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성실 납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성실 납세는 표창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체납 사실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3개 법인과 3개의 개인업체, 5명의 국민에게 군수 표창장과 명패를 수여했습니다. 함안군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지방세 유공 납세자에게 표창을 수여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업체 80여 곳과 개인 납세자 30여 명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도 오전 중에 흐린 날씨를 보이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해상은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높아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지만 구름 많은 날씨로 빨래는 바깥 날씨에 맞춰 실내외 건조를 조절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LG 헬로비전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